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려? 묻잖아. 잘 들려? 난 맹열시다. 여기서 뭐가 한번 아까 반짝했는데 여기서 반짝하는 거 엄청 많을 텐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맹이. 순이입니다. 저희가 사실 아까 전에 열심히 찍었는데 날려먹었거든요. 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찍는 중. 다시 푸는 1년 반. 지금 찍는 영상은 저희의 첫 만남 이후로 또 하나의 빅 이슈였던, 우리 역사상 최대 사건이었지. 그렇죠. 물론 앞으로 더 어떤 사건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저희의 30대 군인과 30대 곰신이었던 썰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죠. 네. 일단 먼저 군인이고 곰신이기 전에 왜 순이는 어째서 30이 될 때까지 군대를 가지 않았는가, 이걸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때는 바야흐로 2014년 12월, 추운 어느 날 20살이던 저는 군대를 정말 가기 싫었답니다. 정말 정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지만 일반적인 관례라는 게 있잖아요. 대체로 20대 초반에 이제 좀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 보니 너무 가기는 싫지만 그래도 한번 순리대로 살아보자라는 마음으로 되면 가고 안 되면 말자라는 의미로 육군 특기병을 지원했었어요. 근데 난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지. 왜냐면 그 당시에도 특기병은 사실 빡셌어. 그치, 점수라는 게 있으니까 특기병은. 전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냥 안 될 줄 알았어요. 일단 나이도 어리고 음. 마땅한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안 될 거라 생각하고 그냥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그해 12월에 논산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영 날짜가 12월로 됐다는 거지. 나는 이게 되더라도 그래도 한 내년? 그 다음 연도 뭐 3월, 4월 이쯤 될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20살이니까 20살이 급한 나이도 아니고 학교든 뭐든 해가지고 미룬 애들 많으니까 급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 급하게 돼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진짜 아무도 모르게, 주변 사람 아무도 모르게 그해 12월에 논산을 갔답니다. 근데 당시 이제 2014년에 순이 되게 정서적으로 좀 불안하던 시기였어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되게 불안하던 시기였어가지고 재검 받고 뭐하고 이러느라 또 한 2, 3년 지났어. 22, 셋쯤 되니까 나이가 또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더 가기 싫은 거야. 차라리 아예 늦게 가면 또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가면은 진짜 완전 교속부 되는 거거든.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더 가기 싫어지지. 그때 또 한참 제가 취업에 엄청 빡세게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취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이유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몸이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검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저는 4급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이제 검사를 다시 받으면서 미루고 있었죠. 근데 이제 한 27쯤에 이제 다시 나온 거야. 아... 날짜가.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냥 내가 가기 싫어서 밀었어. 그냥 밀었어. 그러다 보니 그렇게 몇 번 미루다 보니까 29살이 되었고 2022년이 된 거죠. 2022년 그 당시 이제 첫 만남 썰에서 보셨다시피 악착같이 꼬셔서 만나게 되었고 그게 10월 10일이랍니다. 그때는 이제 맹이 형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아직 미필이다. 근데 아마 4급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덜컥 한 12월쯤? 12월 말쯤 크리스마스 전이었던 걸로 기억해. 전주가 전전주였나 아마. 그때 갑자기 입영 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온 거야. 카톡이 왔어. 아, 카톡으로 와요. 카톡으로 이제 1월 16일 12사단 신병 교육대대로 입영을 해라. 넌 이제 좆됐다. 연락이 온 거죠. 넌 이제 머리 깎아야 된다. 연애를 안 하고 있었으면 아마 밀었을 거야. 한 번 더 밀었을 것 같은데 되려 이제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기뻐지기 전에 빨리 갔다 와야지. 더 늦기 전에 2023년 1월 16일에 입대를 결정 짓게 되고 갔습니다. 왜 갑자기 가게 됐냐 그러면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서 입영 일자가 되게 급하게 잡혔어요. 이게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입영 날짜를 되게 급하게 잡아줘요. 빨리 들어오라고. 그치, 아무래도 그 입대할 수 있는 그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5인가 아마 그럴 건데 내가 알기로는. 근데 하필 입대하라고 준 날짜가 우리의 99일째 되는. 참 신도 야속하지. 일주일만 더 있다가 부르지, 한 기수만 더 있다가 부르지. 그러면은
우리 첫 기념일인 100일은 챙기고 갔는데 지금이니까 이제 추억할 거리지. 그때 내서는 진짜 왜 하필 그날인가 싶었어. 저는 어쩔 수 없이 국방 의무를 해야 돼서 갔지만 음. 사실 맹이 형 입장에서는 아직 연애 초반이고 나이도 있고 사실 기다릴 이유가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었어. 기다리는 건 내 자유니까. 근데 왜 기다리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일단은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면 내가 갔다 왔으니까. 그리고 요즘 군대 많이 바뀌었다고 나도 들었으니까. 직접 겪어보진 않았지만 뭐 핸드폰도 쓸 수 있고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고 제일 컸던 거는 3년 동안 나를 잊지 않아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이랄까? 그래서 기다린 것도 있고 그게 제일 컸지. 사실 제 날짜가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기다리지 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연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양쪽 다 서로 나이가 많으니까 이걸 기다리는 게 과연 맞는 행동인가? 제 입장에서 20대 초반도 아닌 30대 사회생활한 지 벌써 한 10년이 다 돼가는 사람이 갑자기 곰신? 팔자에도 없는 곰신이 있긴 했지.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그런 거라서 제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니까 사실 그 생각도 있었어. 그래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꼬시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완고하게 기다린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게 그냥 기다려달라고 했죠. 사실 군대 갔다 와서 만약에 다시 만났다,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다? 그러면은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 왜냐면 기다리는 그런 애틋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렇게 더 잘 만나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잘 만나고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여튼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제 1월 16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를 하고 나서 수료식 날을 제외하고는 진짜 매달 모든 출타에 다 여기 그땐 성남에서부터 지금 수원 사는 지금까지 계속 저를 만나러 강원도 인제까지 왔었어요. 매달. 저는 그 날만을 기다리면서 사실상 군 생활을 버틸 수 있었어요. 나도 사실 그날만 보면서 곰신생활 버텼지. 다음 주면 순위 본다, 내일이면 순위 본다 이렇게. 그게 진짜 컸어요. 한 달에 한 번? 연락은 사실 매일 하는데 훈련 때 아니고서는 연락은 매일 했지만 카톡으로만 연락하는 거랑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랑은 많이 무조건 다르니까. 그렇지, 무조건 다르지. 더군다나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이니까 더 애틋하고. 그래서 그 애틋함이 오히려 더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게 크지. 만날 때마다 너무 좋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잖아. 전역하고 나면은 돌이켜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나는 아직도 전혀. 난 돌이켜봐도 시간이 안 갔거든? 진짜 안 갔어. 너무 안 갔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엇겁의 시간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있고. 나에 대한 믿음? 그렇지.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서로 1년 6개월을 이 국방의 의무라는 거지 같은 상황을 잘 버텨내고 나와서 벌써 한 3개월이 지났죠. 올해 7월 15일에 전역을 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딱 4달 하루 됐다 오늘 기준으로. 벌써 4달이나 지났네. 나와서 보니까 빠르네. 역시 사회의 시간은 빨라. 국방부 시간 느리고. 그렇게 이 둘 중 누구도 생각지 못한 연애 초반의 곰신 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됐답니다. 차라리 연애 초반이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이걸 미룰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도 그 얘기 했을 거야. 나왔을 때 빨리 가라고. 그러니까 미루면은 어쨌든 다음에 가야 되는데 이 다음 날짜를 내가 나 이날 가겠다라고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징집이니까 그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왔을 때 빨리 갔다 오자 그런 생각도 좀 있었죠. 여튼 이렇게 해서 저희는 30대 군인과 30대 곰신의 생활을 시작했고 끝냈고 잘 마무리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뭐 나중에 또 저희가 또 흔치 않은 공개하고 하는 30대 이쪽 커플이면서 또 나이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군 생활은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좀 느낌이 다를 거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또 군대 썰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어드릴 거지만 지금은 한번 이제 곰신으로서에 대해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과 군대 가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여러 가지? 곰신이 되실 분이든 꾸나가 되실 분이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근데 아직 안 갔으면 연애를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게 나 개인적으로는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연애를 하겠지만 자기한테 한 말 아니야. 군화가 되고 곰신이 됐다 그러면은 그냥 서로만 생각하고 서로한테 의지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힘들기 때문에 서로 그냥 으쌰으쌰 해주는 게 제일 현명하고 제일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 나는. 그리고 저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군대를 가야 되는 남자분이시던, 군대를 기다려야 되는 뭐 여성분이시던 남자분이시던, 군대 안에는 근무라는 시스템이 있고 훈련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걸리면은 그날 연락을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런 통신 장비는 당연히 소지가 안 되고요. 근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일이에요. 군대 안에서는 보안이 중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휴대전화나 통신 장비 같은 거는 들고 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위병소 근무라던가 CCTV라던가. 상황 근무라든가 그렇죠. 그 외에 당직 근무들. 이렇게 이런 근무들이 꼭 내가 깨어 있는 시간, 내가 정해진 일과 시간에서만 근무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는 야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새벽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형태다 보니까.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일단 24시간 돌아가는 데라서 맞아요. 어쩔 수가 없지. 휴대폰을 받는 시간에 당사자가 근무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군화가 근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거의 랜덤으로 일어나요. 그거는 진짜 근무가 어떻게 짜여지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내 근무를 내가 조정을 할 수가 없지. 나 이때 들어가겠다 하면은 뭐 다 그때 들어가고 싶어 하지. 좋은 시간 그렇지. 있으면. 그리고 또 근무랑 훈련도 있지만 안에서는 이제 상황이 터진다고 하죠. 실제로 뭐 거수자가 나타났다거나 아니면 눈이 너무 많이 오거나 훈련 아니면 상황이든 훈련 상황이든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왔다거나 혹은 그 사람이 오대기를 하고 있거나 뭐 요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락을 못하게 하거든요. 어떻게 또 핸드폰 못 써? 소진을 하고 있지만 오대기가 터지면 아, 그치. 뭐 요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갑자기 나랑 연락이 끊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군인분도 밖에 있는 곰신분도 그런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왜 연락이 안 되라는 생각보다 연락이 안 됐을 때 아 뭔가 일이 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안에 있는 군인분도 무슨 상황이 생겨서 연락이 안 됐으면은 휴대폰이 생겼을 때 이러이러이러해서 못했다 미안하다 아니면 못할 것 같다. 그런 언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요즘은 이제 부조리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 부조리가 남아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무조건 있지. 상하관계가 뚜렷한 곳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부조리에 의해서도 연락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장을 끌려간다거나 축구를 끌려간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와 포용력이 필요하다.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더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훈련이든 뭐 근무든 다른 이것저것 별별 상황이든 내가 겪어봤고 나는 10년 전이니까 더 심하게 겪어봤을 거고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는데 버텼다기보다는 이해를 했지. 근데 만약에 그걸 모르는 미필이라던가 아니면 여성분이라던가 여성분들이라던가 그러면은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경우에는 군화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곰신도 그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은 일말상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안팎에서 모두 노력해야 돼요. 안에 있는 맞아. 사람도 연락이 가능할 때 수시로 계속 음. 내가 어떤 상황이고 이게 애정 표현도 계속 해주고 밖에 음. 있는 분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제발 걱정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대체로 좀 20대 초반 어린 친구들이니까 여자친구가 갑자기 뭐 남자가 있는 술자리를 간다거나 이제 어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고 그걸로 싸우는 것도 많이 봤어서 밖에 계시는 분들도 안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상황 설명을 좀 먼저 해주고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많은 대화를 하고 많이 연락해주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그러면은 설명해주고 1년 6개월의 시간이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갈 겁니다. 힘들진 않을 거야 적어도. 물론 힘들지. 왜 안 힘들겠어? 덜 힘들겠지 근데 그렇게 서로 해주면은. 그리고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인 건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훈련이나 몸을 많이 써서 힘든 게 아니에요. 대체로 이제 근무라던가 사람들의 치고 사람들에 치인다거나 그리고 상하관계 이 상하관계에 의한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밖에 계신 곰신 분들도 내가 안에서 그런 걸 잘 모르더라도 뭐 그런 얘기 좀 그만해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아 힘들겠다 고생이 많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사실 꾸나들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음. 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우쭈쭈 해주면은 그냥 그걸로 다 녹아내리거든. 그냥 위로를 바라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어쩌면 내가 일평생 볼 일이 없을 수도 있는 애들과 군대라는 공간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는 못하거든요. 그렇지. 물론 군대에서 만난 그 관계가 평생 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역하면 땡이거든. 저도 이제 전역하기 전에 이제 의무대 후임이 4명인가 5명가 있었는데 다 연락처 교환하고 주고받고 뭐 만나자 뭐 어쩌자 했거든. 처음에 전역하고 한 1, 2년? 길면 3년 정도? 그렇게만 만나고 지금은 뭐 연락도 안 해. 물론 오래되기도 했지만 10년 전이니까. 여튼 그 정도로 군대 안에서의 만나는 관계가 엄청 좋을 수도 있고 엄청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도 그런 걸 염려하고 들어가셔야 되고, 밖에 계시는 분들도 내 애인이 그런 환경에 있다라는 걸 알고 어느 정도 이제 너무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의지할 사람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밖에 없거든. 어떤 관계가 됐든. 왜냐면은 그 안에서는 비밀이 없거든. 비밀 보장 아무리 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지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밖에서 나를 기다려주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밖에 있는 사람이 오야 오야 이오야 이렇게 해줘야지. 여튼 그렇게 해서 저희의 30대 군화와 30대 곰씨는 그렇게 잘 끝냈고, 이렇게 행복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영상으로 소통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 힘내시고, 모든 곰신들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그러면 안녕. 안녕.